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 프란체스카 홍은 지난 17일 위스콘신 주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자신을 와일드카드에 비유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택배 절도범을 잡기 위해 직접 미끼를 놓은 한 시민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용의자를 총까지 들고 대치하며 경찰에 넘겼지만 정작 법원이 그를 보석금 없이 풀어주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은 시카고 인근의 벨우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50곳에 시카고 식당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샌더스 바베큐 서플라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이 넷플릭스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지난 17일 MLS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3분 팀 동료 티모시 틸먼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미네소타주 카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인 12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 발족시킨 태스크포스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기여가 폄하되고 기독교 신앙이 주변화되며 공동체가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례들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 프란체스카 홍은 지난 17일 위스콘신 주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자신을 와일드카드에 비유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보편적 보육, 유급휴가, 의료비 절감 등 서민의 삶과 밀접한 진보적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풀뿌리 캠페인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은 2021년 위스콘신주 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의원으로 한때 식당 종업원이자 싱글맘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을 통해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스콘신 주지사 자리는 현직 주지사가 재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상태입니다.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과 치열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 절도범을 잡기 위해 직접 미끼를 놓은 한 시민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용의자를 총까지 들고 대치하며 경찰에 넘겼지만 정작 법원이 그를 보석금 없이 풀어주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은 시카고 인근의 벨우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소유주인 자릴 앤서니 씨는 어머니 집 현관에서 계속 택배가 사라지자 직접 범인을 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짜 택배들을 현관에 놓아두고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짜 택배를 훔쳐가는 남성을 발견한 앤서니 씨는 총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용의자와 대치한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고 용의자가 나의 재산을 훔치려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시카고 경찰은 용의자인 조지프 데본포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시카고 서부 교외 지역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30여 개의 택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씨는 기쁨도 잠시 법원의 결정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가 보석금 없이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50곳에 시카고 식당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샌더스 바베큐 서플라이 코퍼레이션입니다. 시카고 베벌리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정통 텍사스 스타일의 바베큐를 선보이는 곳으로 특히 속꼬리를 훈연해 만든 속꼬리 콤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요리를 미국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남부 스타일의 요리라고 극찬하며 그 독특한 맛과 깊은 풍미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라틴 요리 전문점인 카리뇨가 선정되었습니다. 업타운에 있는 해당 레스토랑은 타코 오마카세와 같은 창의적인 메뉴로도 유명한데요. 뉴욕타임스는 카리뇨의 요리를 미식 창의성과 기술력, 그리고 멕시코 음식의 즐거움을 결합한 신나는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17일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4세인 퍼거슨은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퍼거슨 측은 총기 발사가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목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숨진 아내의 가족들 역시 총격이 사고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직후 퍼거슨이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경찰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대 40년형이 예상됐던 퍼거슨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이 인정돼 5년이 감형됐습니다. 검찰은 한편 퍼거슨의 자택에서 무려 47정의 총기와 2만 6천 발이 넘는 탄약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던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판사의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이 넷플릭스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공개 후 13주가 지난 지금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요.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캐데헌은 공개 후 누적 시청수 3억 1,42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모든 컨텐츠를 통틀어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 됐습니다. 이는 종전의 1위였던 오징어 게임의 2억 6,520만 뷰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캐데헌은 공개 13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주간 10위 안에 들었고 지난주에도 2,260만 뷰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지난 17일 MLS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3분 팀 동료 티모시 틸먼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 연속 골이자 MLS 3호 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16분, 이번에는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경기는 후반에도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LAFC가 2대1로 앞서던 후반 37분, 데니스 부앙가와 역습을 펼쳤고 부앙가의 절묘한 패스를 이어받아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헤드트릭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 후 첫 헤드트릭으로 팀 합류 첫 연승을 이끄는 결정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LAFC는 레알 솔트레이크를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LAFC는 리그 5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47로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오르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네소타주 카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인 12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어너시에이션 카톨릭 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12세 소녀 소피아 포르카스도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헤네핀 카운티 메디컬 센터의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피아 포르차스 양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며 그러나 여전히 생존의 희망도 있지만 생존하더라도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소피아의 가족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를 통해 딸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어 전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신 모든 기도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소피아는 기도에 힘입어 불굴의 의지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 속에 계속 담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 발족시킨 태스크포스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기여가 폄하되고 기독교 신앙이 주변화되며 공동체가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례들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시기 나타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별 패턴을 기술하고 있고 6월 6일에 작성됐지만 최근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찬 기도회 행사에서 이 태스크포스 발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당일 반기독교 편향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트럼프는 참석자들에게 만약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잃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를 잃는 것이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적인 한인 청년 컨퍼런스 코스타 월드 인 얼바인 집회가 지난 18일 목요일부터 오는 20일 토요일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콜링,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 오픈 집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20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청년부 수련회 형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등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강중민 목사와 이문미 선교사, 이서진 목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본부장인 최성민 목사, 송지은, 박위 부부, 조성민 강사 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 살짝 구름 낀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살짝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52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유미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